자, 우리 일단 질문 먼저 받을 테니까. 질문 먼저 해볼까? 나도 없어. 이런 혹시 유리함수가 좀 어려워? 유리함수? 선생님 유리함수 문제 몇 문제 좀 풀어줄까? 선생님 그 유리함수 문제 유형별로 한 문제씩 풀어줄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리함수 문제 또 어렵게 나오면 되게 어렵게 나오거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그래프 그릴 줄 알고 또 어떤 게 중요한지 그런 걸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우리 유리함수 그럼 개념 정리를 살짝 한번 해볼까? 자, 이런 걸로 표현이 되는 게 일단 유리함수야. 자, 일단 K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대화를 좀 나눠볼까? 이 K의 의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K의 먼저 부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K의 부호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K의 부호. K가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일 때의 차이가 뭐야? K가 플러스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그려지지, 이렇게. 이걸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얘기를 할 때 Y는 X방향 이렇게 기울기 1방향으로 생각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K의 부호가 마이너스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지지?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 그치? 절대값 K의 의미가 뭐냐? 라고 이야기하면 절대값 K의 의미는 첫 번째 그 꼭다리부터 이 거리, 설명 많이 못한다 했지. 이 거리. 두 번째는 넓이인데 이게 누구의 넓이? 정사각형의 넓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다. 그지? 이게 뭔 말이냐? 자, 가령 y는 x분의 4라는 그림이 이와 같이 그려지고 y는 x분의 1 그림이 이와 같이 그려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물론 대칭적으로 저쪽도 그려지긴 하겠지. 선생님이 얘기하는 요 거리라는 건 일단 첫 번째 유리함수의 메인 포인트가 여기라고 했는데 그래 적어놓고 하자. 유리함수의 메인 포인트가 뭐야? 어디를 메인 포인트라고 하는 거야? 대칭점. 오케이, 좋아. 대칭점. 또 점근선의 교점. 이렇게 해서 메인 포인트를 얘기를 했었지. 그치? 평행이동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 상태, 다시. 평행이동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메인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 0,0에 있다. 그치? 이 거리라는 건 메인 포인트와 뭐라고 하지? 설명이 다 같이 돼야 되다 보니까 이게 됐고 그 다음에 대칭? 그래, 대칭 얘기해보자. 대칭. 유리함수의 대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메인 포인트를 기준으로 점대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근데 선대칭이 있어, 선대칭. 그 선대칭 부위가 누구야?
선대칭 두 개가 기울기가 1인 놈 하나가 있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놈이지 직선이. 근데 얘네가 둘 다 어디를 지나야 돼? 메인 포인트를 지나지. 그지?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메인 포인트가 여기잖아.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기울기가 1인 여기 있어. 그럼 요거를 이렇게 접으면 어떻게 돼? 똑같이 겹치지? 이 대칭이라고 하는 거야. 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이렇게 있어. 여기도 그림이 있잖아, 여러분들. 사실 이렇게 지금 있는 상태잖아. 그럼 요걸 기준으로 이렇게 접어도 또 어때? 또 똑같이 겹친다는 거. 이게 대칭이라고 한다는 거지, 그지? 근데 요 거리를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 대칭선과 만나는 점이 있잖아요, 요 점.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또 y는 x분에 달하는 유리함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지. 그지? 그럼 지금 보니까 뻔하게 절대값 k가 누가 더 커? 야, 그지? 그러니까 거리도 더 멀다. 이렇게 이해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지. 그럼 정사각형의 넓이는 뭐야? 정사각형의 넓이. 유리함수의 식 자체를 살짝만 변화를 한번 해보면 x를 이리로 넘겨. 그럼 x, y는 4라고 정리가 되지. 이것도 마찬가지. 살짝만 넘겨. 그러면 x, y는 1이라고 정리가 되지. 그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좌표랑 y좌표를 곱하면 몇이 된다는 거야? 항상 4가 된대. 얘도 x좌표랑 y좌표 항상 1이 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요점을 계속 보려고 하거든? 이렇게 하면 다 정사각형이 돼. 알겠지? 대칭선이랑 만나는 점 있잖아. 그 점을 정근선에 이렇게 내리게 되면 정사각형이 완성이 되는데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요 점의 x좌표, 요 점의 y좌표 있지. 걔네 둘을 밑변 높이로 하겠지, 밑변 높이. 그러니까 둘을 곱하면은 그게 정사각형의 넓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유리함수는 얘거든? 그럼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몇이라는 거야? 1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요 정사각형은 넓이가 4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절대값 k의 의미가 그렇다. 또 절대값 k의 의미 세 번째 공률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다는데 공률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는 거야? 공률 똑같이 x 방향으로 요만큼 움직인 거야. 그때 요 y는 x분의 1이라는 요 유리함수는 기껏해야 요 점에서 요 점으로 다운이겠지. 근데 y는 x분의 4라는 놈을 똑같이 관찰을 한번 해보면 얘는 요 점에서 요 점으로 다운이 됐잖아. 똑같이 x가 변했을 때 더 많이 다운되는 게 누구야? 이 절대값 k가 큰 놈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선생님은 그냥 공률이 세다라고 표현하거든. 공률이 세다. 변화가 훨씬 더 쉽게 일어난다. 더 강하게 일어난다. 라고 절대값 k를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만 할 줄 알면 되냐면 평행이동만 이제 할 줄 알면 되지. 평행이동만 시키면 되거든. 평행이동은 어떻게 시켜? 이 메인 포인트가 평행이동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지. 그리고 거기 똑같이 그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야. 자, 이런 유리함수가 있는 상태야. 자, 이 유리함수는 우리가 좀 보기 좋게 정리를 좀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이 정리 어떻게 한다 그랬지? 정리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일단 요거만 딱 봐도 x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을 알 수가 있지. x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이 됐다. 이것만 봐도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결국 얘들아 이거는 식 자체가 이런 의미잖아. 얘를 얘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나누겠다는 거야. 자, 봐봐. 3x 마이너스 3을 나누겠대. 누구로? x 플러스 1로 나누겠다는 거야. 그럼 몫이 당연히 뭐겠니? 3이겠지. 그리고 나서 여기 나머지를 적고 싶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고1, 1학기 때 배운 것처럼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려면 얘를 뭐 만들면 돼? 0 만들어버리면 되지.
얘를 0 만들면 돼. 그러니까 x에 뭐 넣으면 돼? 마이너스 1을 때려 넣으면 얘가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1이 들어간 게 얘가 되는 거야. 나머지가. 그러니까 요 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얘는 누구로 나눴을 때? x 플러스를 나눴을 때 몫이 3이고 나머지를 적을 건데 나머지는 얘 0 만드는 거야. 마이너스 1 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 얘가 나머지라는 거야 이게. 그렇잖아. 이런 원리잖아. 그러니 x 플러스 1 이거 땡땡 지우면 3이지 이거. 3 하고 플러스로 적고 남아있는 것만 나머지 된 거야. 그럼 다시 x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이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y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이 얼마만큼? 3만큼. k의 값, 이 유리함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거지. 그 k의 값이 몇이다?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거야. 개념 수업에서는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돼. 잘 알고 있으면 된다. 여기까지만. 한 문제씩 풀면서 유리함수 다시 한번 하고 오늘 유리함수 할게. 왜냐면 유리함수 중요하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그때 유리함수를 한 타임으로 끝내버렸잖아. 그래서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고 해서. 해봅시다. 라이트슨으로 볼 거고, 문제 우리 708번 문제 한번 볼까? 708번 문제. 풀었던 거라도 참 보자고. 자, 708번 문제를 보면 y는 자 a-x bx 더하기 2 요놈의 정의역을 얘기하기를 x가 2가 아닌 지점이 정의역이라고 얘기하고 y는 1이 아닌 지점을 치역으로 얘기하고 있다. 치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구해야 되는 건 a랑 b 값을 구해주면 되는 상태인 거지. 그치? 왜? 생각 안 잘못했어? 됐지? 맞아? 마이너스 1이구나. y가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일단은 첫 번째 이 식을 보고 여러분들 맨 처음 해야 되는 게 뭐야? 맨 처음 해야 되는 건 여기 거슬려야 돼. 여기 거슬려야 돼. 여기 x 앞에 계속 항상 뭐가 되게끔? 1이 되게끔 세팅해야 게 제일 좋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식을 바꿔주기를 y는 일단 x-a로 이렇게 바꾸고 싶단 말이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하나 붙으면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를 여기다 보내버리겠다.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2 이렇게 된 거야. 됐지? 그리고 나서 얘를 통해서 정보를 파악할 거야. 평행이동에 대한 정보를. 자, 일단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 플러스 a만큼 평행이동. 자, y축 평행이동은 몫을 보면 되지. 몫이 어떻게 나와야 돼? 마이너스 b가 나올 거 아니야. 마이너스 b. 됐지? k는 나머지. 그러니까 a를 여기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2 이렇게 된 거지. 자, 정의역이 x가 2가 아닌 지점이라고 얘기를 했지. 이 말인 즉슨 점근선이 뭐였다는 거야? x는 이겼다는 거지. 왜냐면 점근선은 점차 근접을 하긴 하지만 다 못 닿는 라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x라인이 없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y 값이 마이너스 1이 아닌 구역으로 치역이 발견됐다는 건 y가 몇인 부분은 없다는 거야? 마이너스 1인 부분은 이 그래프상에서 뭔가 없다는 거야. 그게 점근선이지. 근데 이 점근선의 교점이 메인 포인트라고 했지? 그럼 메인 포인트는 어디라는 거야? 2,-1이라는 뜻이야. 원래 메인 포인트가 어디 있었다고? 0,0에 있었던 게 원래 메인 포인트라고. 그럼 평행이동이 어떻게 된 거야? x 방향으로 2만큼, y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일어난 거지. 그러니 우리가 구하려고 하면 a는 2 값이고 b는 1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됐고 711번 보자. 스피드는 점으로 높인다. 711번 보면 y는 x
x 더하기 4분의 1 마이너스 1 요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을 시켰다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럼 y축으로 평행이동 시켜주면 식은 뭐 워낙 예쁘게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1 하나 어떻게 주면 돼? 플러스 2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 시켜주면 되지. 했더니 얘가 어디를 지난다? 원점을 지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네. 항상 어떤 점을 지난다라고 하면은 요 놈을 식에 넣었을 때 식이 어떻게 돼야 돼? 성립해야 되지 성립. x 자리에 0, y 자리에 0 들어가는 거야. 그럼 0, 4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렇게 된 거지. 마이너스 4분의 3, 4분의 3이니까 a의 값은 4분의 3이가 이렇게 된 거야. 그치? 식 자체를 놓고 내가 평행이동을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자 넘어가서 715번 봅시다. 715번 716번으로 볼까? 716번 716번 보면 y는 x 더하기 c ax 더하기 b 자, 요 그래프가 3,1을 지난다. 그리고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2 y는 3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a, b, c를 구해주면 돼. 자, 첫 번째 점근선이 모두 나와 있는 상태니까 메인 포인트를 알고 있는 상황이지. 메인 포인트는 일부러 지금 계속 적는 거야. 마이너스 2, 3이다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얘가 평행이동 하기 전에 메인 포인트가 어디에 있었다고? 0,0에 있었다니까? 그럼 평행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거야? 이 점근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 메인 포인트 그대로 평행이동이 항상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럼 요걸 보고 내가 평행이동에 대한 정보를 잡아놓으면 되겠지. x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c만큼. y 방향으로 얼마만큼? a만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 x 방향의 평행이동이 마이너스 2만큼 벌어진 거고 y 방향의 평행이동이 3만큼 벌어졌다는 걸 아는 거지. 그럼 c 값은 몇인 거지? 2. 그 다음에 a 값은 3 이렇게 된 거네. 그럼 b만 결정하면 되잖아. 안전 조건이 누구야? 얘 아직 안 썼지. 3,1을 지납니다. 지납니다라고 하면 x, y 자리에 3, 1을 넣었을 때 식이 성립해야 되잖아. 3 들어가고 1 들어가. 5 넘어오고 3 들어갔으면 9 넘어오면 b 마이너스 4지. 이렇게 결정해 주면 되지. 괜찮지? 넘어가서 719번 문제 718번 문제 봅시다. 자, 718번 문제를 보면 y는 x-2 5x-3 이란 유리함수가 있는데 얘가 y는 x 더하기 k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자, 우리는 알아. 유리함수라는 게 선대칭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선대칭을 이루는 놈의 기울기가 몇이어야 돼? 1이나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데 그 1인 놈을 얘기하는 거야. 괜찮지? 근데 중요한 건 그 선대칭을 이루는 이 직선은 필연적으로 어딜 지나야 된다고? 메인 포인트를 지나야 된다. 그치? 메인 포인트를 지나야 된다. 결국 내가 알아야 되는 건 메인 포인트가 어딘지 알아야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럼 요놈의 메인 포인트만 알아내면 되잖아? 메인 포인트 어디야? 바로 하자. 2,5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 메인 포인트를 지납니다.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대입하면 식이 또 성립해야 되는 거야. x에 2 들어갈 거고 y에 5 들어갈 거니까 k 값이 3이면 되겠네 하고 k 값이 나오는 겁니다. 괜찮지? 자, 넘어가서 722번 보자. 722번. 자, 722번에 보면 y는 x-2, 3x-5. 자, 이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자, 가장 먼저 항상 유리함수를 볼 때 해야 되는 거 메인 포인트부터 일단 얘기를 한단 말이야. 메인 포인트 어디야? 2,3이다. 일단 이렇게 결정이 된 거지. k 값 한번 결정을 해볼까? k 값 결정을 한번 해본다 하면은 2 넣어주면 되니까 1이다 이렇게 된 거지? 방향만 잡아주려고. 자, 그러면 x축, y축 이렇게 된 건데 메인 포인트가 2,3 정도에 위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점근선이 이렇게 펼쳐지겠죠. 이렇게
이건 여러분들이 가상으로 생각해도 되고 직접 써도 되고 뭐 상관이 없어요. K가 1이라고 했으니까 양수잖아. 그럼 기울기 1방향으로 퍼져야 될 거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이와 같이 그려질 것이다 이렇게 된 거야.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4분면 얘기잖아 지금. 4분면 문제 풀 때 할 거야. 이렇게 해드립니다. 4분면 1번 점근선을 확인해야 돼. 4분면 문제가 나오면 점근선을 확인하는 거야. 쌤, 점근선을 왜 확인하는데요? 왜냐면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첫 번째 점근선이 y는 3이라는 게 있거든? 그치? 그럼 봐봐. 이렇게만 생각해보자. y는 3이라는 이 점근선 있잖아. 이 직선은 몇 사분면이랑 몇 사분면을 관통하고 있어? 1, 2를 관통하지. 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이 유리함수는 마치 이 점근선에 꽤나 끌리는 놈이거든. 얘 닿지는 못하지만 어차피 어떻게 될 거야? 매우 근접할 거고 이게 마지막에 가서는 점근선과 구분이 돼 안 돼? 안 될 정도로 가까워져. 근데 여기도 어때요? 여기도 결국은 점근선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나중에 가까워지게 되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점근선이 지나는 사분면은 이 함수도 같이 지난다는 거야. 얘 따라가거든, 얘가 따라간다니까, 점근선이라는 게. 그러니 일단은 무조건 여긴 지나가는 거야. 됐지? 그럼 두 번째 점근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x는 2라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x는 2라는 이 점근선을 유리함수 따라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x는 2라는 라인이 여기랑 여기를 무조건 지나잖아. 그러면 이 유리함수도 어떻다고? 여기랑 여기 무조건 지나는 거야.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다. 왜냐? 얘가 이 점근선 따라갈 거거든. 끝까지. 얘가 끝까지 따라갈 거거든. 나중에는 얘랑 빨강이랑 너랑 거의 똑같은 거야. 빨강 노랑이 똑같은 거라니까. 근데 노랑이 지나가잖아. 그럼 빨강이 지나가는 거야. 노랑이 지나가잖아. 그럼 빨강이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 마찬가지로 이 점근선을 통해서 여기까지 다 결정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 요 놈은 일단 몇 사분면을 지난다? 1, 2, 4는 지난다는 거야. 그러니 사실 이 문제는 이걸로 끝났지. 그럼 지나지 않는 게 어디겠어? 당연히 이제 3, 4분면이 되는 건데 여기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좀 더 상세한 4분면을 결정을 해주려면 y 절편까지 결정을 해주면 확실합니다. y 절편까지 얘기해주면 확실해. 이게 무슨 말이냐? 약간 선생님이 이제 요 그림을 그렸잖아. 요 그림을 그리고 여기다 그림을 그릴 때 좀 껄끄러웠거든. 왜 껄끄러웠냐면 사실 겉보기에는 그래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요 유리함수가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었던 거 아니야? 이건 계산을 해봐야 하는 거지. 그치? 눈대중으로 할 게 아니라 계산을 해봐야 되는 일인 거잖아. 그럼 이제 얘였으면은 여기 안 지나가는 거고 얘였으면 여기 지나가는 거잖아. 근데 얘랑 얘의 차이가 뭐냐면 얘는 y절편이 어때? 양수고 얘는 이런 걸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y절편까지 얘기를 하면 4분면 문제가 다 풀리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725번 볼까? 725번 자, 725번 보면 자, y는 x 더하기 a 분의 k 더하기 b 이렇게 된 거야. 했더니 그림이 먼저 나와 있는데 그림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x축, y축 기준으로 해가지고 2랑 3이라는 라인에 무슨 포인트가 있다? 메인 포인트가 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 정도로만 파악을 해도 괜찮고 점근선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어도 상관없어. 어쨌든 내가 흰색 보는 거니까. 자, 일단은 메인 포인트가 등장을 했으니 요놈의 평행이동을 결정할 수 있겠지, 그치? 이식 없어도 돼. 자, 2,3이니까는 일단은 x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해야 되지. y랑 3만큼 평행이동해야 되잖아? 그럼 이제 누구만 결정하면 돼? k만 결정하면 되는 거지? 안 쓴 조건이 누구야? 그래프 봐봐. 누구를 안 쓴 거야? 구체적인 숫자가 표기되어 있는 곳이 또 있잖아. x절편이지? 맞아. 1,0이라는 점을 지난다.
1,0을 지납니다. 이걸 아직 단서를 안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대입해주면 되겠지. 저기 K라고 세팅하고 X에 1 들어가. 그럼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0이니까 K는 3이 되면 되겠네. K 값이 3으로 되겠고. 하면 뭐 A, B 다 결정된 거지, 그치? 그래. 자, 그 다음에 729번 보자. 729번. 자, 정의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의역 X가 마이너스 1서부터 3까지를 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리함수를 볼 건데, Y는 X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A. 요 놈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5분의 4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봐봐. 물론, 당연히 그림 그리면 끝나는 게임이긴 해. 근데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 개념 정리를 할 때, 유리함수의 증가함수도 얘기를 했었거든. K의 부호가 양수일 때 어땠지? 감소함수. K의 부호가 음수면 증가함수였거든. 이렇게 생각을 해뒀거든. K의 부호가 어때? 양수란 말이야. 그럼 얘는 감소함수잖아. 감소함수라는 거는 이쪽으로 x좌표를 갈수록 함수값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뻔하게 마이너스 1이랑 3 중에서 마이너스 1에서 3 쪽으로 갈수록 함수값이 어떻게 되겠어? 떨어졌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럼 최대 지점이 어디겠어? 오히려 여기가 최대겠지. 떨어지기 전이. 얘는 떨어진 후니까 얘가 최소가 될 거라는 거야. 이 범위 내에서는. 그러니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최대 나오는 거고 3 넣으면 최소 나오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최소값이 마이너스 5분의 4라고 알려줬으니까 3을 넣었을 때 그 값이 마이너스 5분의 4다라고 해주면 되겠지. 3 대입해주면 5분의 1이고 플러스 A를 하는 값이 얘가 마이너스 5분의 4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이니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지. 쌤, 전 그래프 그리려고 그려도 되고 그래프 그릴수록 좋지. 그래프 많이 그릴수록 점수 오릅니다. 됐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 줄 알면 됩니다. 일단 개념 수업 때 이 정도만 할 줄 알아도 괜찮고 또 뒤에 보면은 역함수 관련된 거 조금 남았거든. 근데 그 역함수 관련된 거 여러분들 필기 잘했잖아. 거기 보면 잘 알 수 있으니까 거기 보고 거기는 본인이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어봐. 그리고 칠판 한 번만 지우고 우리 물리함수 합시다. 좀 힘들겠지만 우리 무리함수 개념까지만 끝내고 오시자. 끝내고.
무리식. 일단 뭐 유리함수 배우기 전에 유리식이 뭔가부터 배웠었잖아. 무리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식 표현이 되어 있기를 이와 같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루트 안에 x식이 있다. 이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해주면 무리식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치? 중요한 건 요 루트 x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얘가 결국에는 유리식으로 표현이 된다면 유리식이 되는 거라서 요게 불가능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루트 x제곱이라고만 써버려도 문제가 조금 생길 수가 있거든. 자, 루트 x제곱이라고 썼어. 그럼 요거는 x가 만약에 0보다 크다면 어떻게 해야 돼? x라고 써야겠지? x가 0보다 어떠면? 크면 이거 몰라? 상상해볼까? x가 2야. 2제곱이면 뭐야? 4니까 2지. x가 0보다 커. 그러니까 2 넣으니까 2지. 근데 x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제곱이면 4인데 2로 나오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넣었는데 뭐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돼. 다시 마이너스 2를 넣었는데 뭐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된다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루트 x제곱이라는 값은 우리가 절대값 x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x가 0일 때에는 어차피 0 나오는 거잖아. 그치? 어디다가 넣어줘도 상관없어. 이렇게 된 거야. 애초에 얘들아 표현 자체가 어때? 유리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지. 이럴 때는 얘를 무리식이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안 되는 이런 식을 무리식이라고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다. 됐고. 무리식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루트 안에 있는 값의 부호인데,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루트 안에 있는 요 값을 선생님이 라지 a라고 이렇게 표현 한번 해봅시다. 루트 안에 있는 어떤 값을 a라고 표기한다면 당연히 요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어때야 돼? 같거나 커야하지. 자, 이제 우리가 고1 때 있잖아. 고1 1학기 때 허수였지. 그거 이제 잊어버려. 앞으로 허수를 볼 일이 없어. 허수는 실제 존재하는 숫자, 그런 숫자가 아니야? 그냥 가상의 숫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애초에 허구의 숫자라고 치니까 우리는 앞으로 숫자 얘기를 할 때 다 실제 숫자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루트 안의 값이 0보다 작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런 숫자가 없어서 허수라고 하는 거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이 루트 뭐뭐라는 게 정의가 되려면 루트 안에 있는 값은 어떻게 된다? 0보다 같거나 커야 된다는 이 조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식에서, 우리 함수에서 통틀어서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자, 이런 식으로 B라고 할 거거든요, 여기는. 자, 똑같이 루트가 지금 있는데 그 안에 B와 같은 식이 있고 그게 분모에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럼 당연히 이제 방금 전에 얘기를 한 것처럼 쌤 루트 안에 있는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B 값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아까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근데 중요한 거는 B 값이 0이 되면 어떻게 돼?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이 돼서 또 그러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때는 이제 B가 0이 되지 말아야겠지. 이 정도로 일단 범위에 대한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루트 연산을 좀 잘하면 되는데 루트 연산 얘들아 별게 없어. 그냥 뭐 우리 얘들아 분모의 유리화 시키는 거 할 줄 알지? 이거 분모의 유리화 어떻게 시키는지 알지? 그 켤레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그거 정도만 하면은 뭐 무리식 연산이 어려울 게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면 됩니다. 맛을 한번 보여줄게. 봐볼까? 766번 얘들아 볼래? 766번. 자, 기억. 이거 무리식일까 무리식이 아닐까? 이거 무리식이 아니지? 왜? 루트 안에 x식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기억발 아닙니다. 유리식이지. 니은 루트 4x 마이너스 3. 얘는 무리식이야 무리식이 아니야? 애매해 얘들아? 어떤 게 애매해? 혹시 마이너스 3이 있어서 애매해? 그럼 여러분 봐봐. 루트 3 마이너스 2는 무리수야 유리수야? 이거 무리수야.
이거 유리수야 무리수야? 이거 무리수거든. 왠지 알아? 얘가 순환하지 않는 소수지. 아니 뭐라고 하지? 그럼 뭐라고 하더라? 맞나? 순환하지 않는 소수 맞아?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3.14159 이렇게 되잖아. 얘랑 2를 더해봐.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것도 어때? 여전히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잖아. 그러니까 루트 3 빼기 2도 무리수고 파이 플러스 이거 무리수야. 그럼 루트 4x 마이너스 3도 어떻게 되는 거야? 무리식인 거지. 맞습니다. 디귿번 봅시다. 자, 디귿번 보면 x분의 루트 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네. 얘는 그러니까 무리식이야 무리식이 아니야? 마찬가지 반전으로 생각을 해도 되긴 하는 건데 루트 x 플러스 1을 벗겨내서 유리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 그게 안 되면 무리식인 거야. 얘를 어떻게 유리식으로 바꿀 수가 있냐? 그게 안 되면 무리식인 거지. 그래서 맞습니다. 위를 루트 x 플러스 2 루트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된 거지. 이거 무리식일까 유리식일까? 무리식이지? 왜 유리식이라고 생각했어? 둘이 나누기 할 수 있어서 x 더하기 2랑 x 마이너스 2가 나눗셈이 돼? 이게? 그리고 분모의 유리화를 한번 시켜볼까? 이렇게 되지. 루트 x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별 의미는 없는데 그렇게 보면 얘랑 같은 형태 아니야? 그러니까 밑에는 유리식이 있고 위에는 또 무리식이 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기는 루트 x가 유리식으로 처리가 안 된다는 게 중요한 거야. 안 된다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리을도 역시 무리식이 되는 겁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767번 볼까? 767번. 자, 루트에 x-2라는 무리식과 루트에 x 플러스 2라는 무리식이 있거든? 근데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무리식의 값이 뭐가 되어야 되는데 실수가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지? 근데 이거는 말이 없어서 앞으로 기본 조건이야. 당연히 실수가 돼야 돼. 그럼 x의 값이 어때야 돼? 첫 번째 조건에서 2보다 작거나 커야 정의가 되겠지. 그럼 얘는 x의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커야 정의가 되는 거야. 그럼 이 두 놈이 동시에 적용이 되려면 두 범위의 교집합이겠지, 교집합. 알겠지? 이거 뭔 말인지 알지? 770번 보자. 루트 6-x 루트 x 마찬가지로 이게 정의될 수 있어야 된다 했지? 그럼 첫 번째 요거 루트 안에 있는 6-x의 값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작거나 커야겠지. 0이 되면 돼? 안 돼? 0은 또 안 되겠지. 왜냐면 분모에 있으니까 루트 x 이 안에 있는 x라는 값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작거나. 둘의 교집합이야 합집합이야? 교집합이지. 둘 다 돼야 둘 다 존재할 테니까, 그지? 이거 풀어주면 x가 6보다 작다 이렇게 풀리지. 둘의 교집합이면 x는 0보다 작거나 크고 6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771번 이런 거 할 줄 알지? 771번 루트에 x 더하기 y 더하기 루트 x 거기에
루트 x 더하기 y 마이너스 루트 x. 합차 얘기하는 거 아니야? 루트 x 플러스 y, 루트 x 플러스 y가 만나면 x 더하기 y가 되겠지. 얘네들이 만나면 x지. 근데 합차니까 빼기 x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y로 정리가 된다. 괜찮지? 이거 할 수 있겠지. 우리 식이 더 할 게 없어, 유식보다. 그 다음에 777번 볼까? 777번. 자,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1 더하기 루트 a 플러스 루트 b 1. 이거를 간단히 정리하라고 했지. 항상 무리식을 간단히 정리하라고 하면 분모의 유리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지? 유리화 한번 시켜볼게. 자, 이거 유리화 시키려면 루트 a 더하기 루트 b를 곱해줘야 되지. 그러면은 밑에 분모는 합차로 a-b로 정리가 될 거고 위에는 루트 a 더하기 루트 b 이렇게 되겠다. 그치? 얘도 마찬가지 합차할 거니까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를 곱해주겠지. 그럼 얘도 밑에가 a-b로 정리가 될 거고 위에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둘을 더해주시고 요거랑 요거 서로 같으니까 바꿔준다 얘기해주면 될 거고 정리해주면 a-b 분의 2 루트 a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지. 괜찮지? 우리식 오케이 됐습니다. 나 선생님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잠깐만 쉬었다 하자. 잠깐 쉬었다 하자.